셀트리온 배당락 여파로 하락, 2022년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본업 제품에 대해서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5.19%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6.34%, 제약은 마이너스 6.91%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배당락 후에는 배당락 전에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들이 대주주 매수가 나오는 반면에 환매수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공매도로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상황, 대차 잔고 역시 증가를 하고, 또한 배당락 전에 배당 투자를 노리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기관 투자가들, 특히 금융투자 쪽이죠. 오늘 바로 배당락 이후에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말마다 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인 모순이잖아요.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매년 연례 행사거든요. 그러나 내년이죠. 2022년 연말 한 번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739억 매도잖아요. 어제까지 12월 들어서 1,400억 이상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절반을 다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만 것이죠. 개인들은 예상했던 대로 73만 9천 주의 매수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36만 3천 주 매도, 기관들은 39만 주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JP모간 쪽에서 연일 매수를 하면서 쇼커버링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바로 19만 9천 주를 매도를 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량이 23만 주로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공매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큰 폭 하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던 공매도 환매수 했다가 쇼커브링 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도 역시 보시면 외국인들이 258억의 매도 우위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73만 6천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31만 주 매도, 기관들도 43만 5천 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사에서 2만 2천 주 매도를 했잖아요. 역시 쇼커버링 했던 거 오늘 다 공매도로 찾아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만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일까지도 공매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배당락 관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96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13만 2천 주 매수, 외국인들이 7만 4천 주 매도, 기관들도 5만 7천 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외국계 창구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 8,400주밖에 팔지를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기관들 매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의 주가 움직임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 특히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4분기는 턴어라운딩 개념이죠. 반전을 하고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의 내년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내년 실적의 핵심적인 두 제품이잖아요. 램시마 SC와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인데요. 램시마 SC 추이를 보시면요, 2020년에 출시가 돼서 작년에는 368억 정도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나 올해 전망은 약 900억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또한 내년에는 1920억입니다. 크게 늘어나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2021년 올해 출시가 됐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올해 157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635억 정도로 매출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정치니까요 100% 믿을 수는 없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은 먼저 기본적인 측면에서 램시마 SC가 어떤 약인가, 유플라이마가 어떤 약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모두 다 항체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 자체의 세포 중에서 면역 세포가 있거든요. 이 면역 세포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요, 싸우는 거죠. 이 면역 세포가 외부로부터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막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막 싸웁니다. 결국은 질병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에 중요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램시마 SC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램시마 SC는 기존의 이 램시마 이것이 이제 정맥 주사제잖아요. 반면에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정맥 주사제는 병원에서 링겔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피하 주사제는 자기 스스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정맥 주사제 IV고요. 피하 주사제 SC고요. 또 하나는 근육 주사제죠. 여러분 백신 현재 맞으시잖아요. 백신 맞으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에다가 넣는 근육 주사제이기 때문에 바늘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통증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양이 보시면 자기 스스로 맞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요것은 뭐냐면은 펜주인데요. 펜주는 뭐냐면 볼펜처럼 생겼잖아요. 펜처럼. 요 안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볼펜처럼 위에를 누르면은 볼펜 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나오는 것이죠. 대고 자기 스스로 누르면은 주사 바늘이 나와서 주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뭐냐면요. 이것은 프리필드 시린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여기가 주사 바늘이에요. 주사 바늘 덮개를 빼면은 바로 주사 바늘이 나오는 것이죠. 요 안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걸 딱 누르게 되면은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53%의 점유율로서 1등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약은 레미케이드입니다. 이 레미케이드가 24.5%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럽에서 램시마가 완전히 석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램시마 SC로 전환시키겠다, 즉 스위칭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가 셀트리온 그룹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것은 병원 가서 링겔을 맞아야 되니까 1시간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반면에 이것은 혼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럽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는 이 램시마 시장을 램시마 SC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괜히 기존의 램시마 환자를 이렇게 바꾸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램시마 SC가 약간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존의 램시마를 쓰던 환자들이 SC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자 입장 말고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병원에 와서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나 처방만 하면은 알아서 가져가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진 입장에서도 램시마 SC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IBD 환자는 뭐냐면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병 이런 것이 염증성 장질환이죠. 이 환자들 위주로 정환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위칭한 전환한 환자 중에 약 80%가 램시마 SC가 좋다고 선호한다고 언급한 조사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출시가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현재 유럽의 70% 이상 시장에 출시를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 SC는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캐나다에도 2021년 6월 달에 출시가 됐고 호주에서도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은 국가별로 탄력적으로 가격 전략을 쓸 것이다. 어쨌든 간에 기존의 램시마보다는 램시마 SC가 약간은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럽 EMA로부터 RA 적응증, RA는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는 정맥
정맥 주사 제형의 선투약 없이 SC 제형을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가 승인이 됐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램시마를 쓰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나는 SC로 가겠다. 이것이 이제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올 한 해 동안 거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플라이마잖아요. 이 유플라이마, 특히 성분이 아달리무맙인데요. 이 아달리무맙 시장이 2000년 작년에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4억 달러입니다. 약 36조 원이나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아달리무밥 시장의 1위는 누구냐 하면요,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잖아요. 미국의 에버비사인데요. 이 회사가 1등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22조입니다. 거의 전체 시장을 거의 석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내년 1년 동안은 유플라이마도 기초 작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큰 규모의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후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경쟁력 부분이죠. 2021년 2월 달에 RA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IBD는 염증성 장질환이죠. PS는 근선입니다. 이것은 피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 모든 적응증에 대한 유럽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죠. 기존에 나와 있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만들었겠죠. 대부분 저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현재는 50.8%로 조금 더 유럽 시장에서 높은 상황이죠. 에버비사에서는 휴미라를 고농도와 저농도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들은 전부 저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플라이마가 최초로 고농도로 들어갔다, 인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작년 11월 달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플라이마도 미국 시장에서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판매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리지널 약인 휴미라와 동일하게 구연산염과 라텍스를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구연산염은 뭐냐면은 주사 맞을 때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됩니다. 이것을 없애면 스스로 맞을 때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라텍스는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제거한 제품이다, 유플라이마는. 역시 유플라이마도 SC형이잖아요. 스스로 맞는 겁니다. 펜형이 있고 프리필드 시린저형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맞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는 현재 유럽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유일한 로 볼륨, 즉 용량이 작다는 이야기는 고농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구연산염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분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에 출시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중요한 5개 국가, 영국하고 스페인이 남았잖아요. 영국에서도 7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스페인에서도 12월 달에 얼마 전에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예상이 되어 있다. 유럽 시장은 약 4조 5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다 저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농도 제품으로서 오리지널 휴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구연산염을 제거한 것도 오리지널 휴미라와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내년 한 해 동안은 유플라이마가 착실히 유럽 시장을 다져나가는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신한금융투자의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램시마 SC 2020년에 출시를 해서 368억의 신규 매출을,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은 플러스 536억이니까요 9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플러스 1000억이니까 약 1900억 정도 내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는 램시마 SC가 되는 것이고, 유플라이마는 올해 출시를 했잖아요. 따라서 기초 작업을 다지는 과정에서 157억의 신규 매출이 나온 상황이고, 내년에는 플러스 478억이 되는 것이니까 약 635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신한금융투자 말고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램시마 SC의 경우는 원래 990억 비슷하게 좀 나온 상태죠. 그리고 내년에는 2482억으로 크게 잡아놓은 상태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90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경우도 올해는 약 70억 정도, 내년에는 710억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효자 노릇을 할 것은 램시마 SC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유플라이마도 이 추정해놓은 숫자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년에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요, 연말 연초에 수급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레케로나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약은 내년 1월 달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유럽의 대규모의 수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레케로나주의 수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을 한번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회계 감리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이것이 빨리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합병의 추진 이런 부분들과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 그리고 내년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는 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